0.38초. 그리고 그 이후 김용빈. 무대의 경계를 허물다. 화면 구석에 찍힌 숫자 0.38초. 그것은 단순한 시간의 표기가 아니었다. 팬들의 심장은 그 순간 얼어붙었고 수십 번이나 클릭을 반복하던 손가락은 허공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모니터 위에는 선명하게 두 글자가 떠올랐다. 매진. 그 순간 방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한숨이 흘렀고 속삭이듯 한 문장이 퍼져나갔다. 가상 세계에서 다시 만나. 사실 이 광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서울돔 공연 소식이 발표되던 날부터 전국 곳곳에서 전쟁 준비가 시작됐다. 알람을 맞추고 친구들과 티켓팅 전략을 짜고 일부는 가족까지 동원해 로그인 대기를 준비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적힌 티켓은 더 이상 종이 조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희소한 보물이었다. 그러나 그 보물을 향한 기대는 0.38초 만에 무너졌다. 0.38초. 숨 한 번 고를 틈도 없는 시간이었다. 좌석도, 가격도, 결제도 없이 단숨에 회색으로 변해버린 좌석도. SNS에는 실패를 증명하는 캡처 화면이 끝없이 올라왔다. 10만 명이 넘는 팬들이 같은 절망을 공유했다. 어떤 이는 비행기 표보다 어렵다고 웃었고 또 다른 이는 이건 실력이 아니라 운의 문제라고 한탄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좌절 속에서도 팬심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음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집단 심리가 작동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의외의 형태로 등장했다. 메타버스. 이미 익숙한 단어였지만 대중공연과 직접 연결된 적은 드물었다. 소속사는 서울돔 공연과 동시에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3D 실시간 가상 콘서트를 발표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중계가 아니라 공연장을 3D 3차원 기술로 재현하여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점이었다. 초기 반응은 반신반의였다. 화면 속에서 과연 진짜 공연의 공기와 함성을 느낄 수 있을까? 관객들의 합창, 무대의 진동, 가수와의 시선 교환까지 가능할까? 하지만 0.38초의 실패를 경험한 팬들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건 차선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었다. 메타버스 공연 예매가 열리자 또다시 거대한 트래픽이 몰렸다. 이번엔 누구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댓글창에는 팬들의 응원과 결의가 줄줄이 올라왔고 메타버스 가상 대기실은 현실의 공연장처럼 붐볐다. 기술팀은 세세한 부분까지 조율했다. 무대 높이, 조명 밝기, 카메라 앵글, 영상 지연 시간까지. 결과적으로 화면 속 김용빈은 손만 뻗으면 닿을 듯 생생했다. 공연 당일 서울돔의 열기와 동시에 전 세계 수만 거실, 방, 심지어 기숙사 방에서도 또 다른 무대가 켜졌다. 조명이 켜지고 김용빈이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는 메타버스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화면 너머의 여러분, 모두 제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그 한마디에 메타버스 관객석은 전율했다. 곡이 시작되자 3D 무대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감을 가졌다. 카메라는 객석과 무대를 오가며 표정과 제스처를 세밀하게 담았다. 그리고 한 곡 도중 김용빈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본 채 잠시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순간 화면 너머 수많은 팬들의 눈가가 젖었다. 별표 그가 나를 보고 있다. 별표는 착각 아닌 착각이 만든 감정의 파도였다. 각 가정의 풍경은 다양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응원봉을 흔드는 집, 기타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집,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준비해 작은 거실 콘서트를 꾸린 집. 한 할머니가 공연 후 말한 한마디가 인상 깊다. 오늘 우리 집이 공연장이었어. 이 말은 메타버스 공연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실제 무대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물론 비판도 있다. 현장감은 결코 재현 불가하다는 주장, 기술이 팬심을 상업적으로 소모한다는 우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분명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가까이서 표정을 볼 수 있고 무대 뒤편까지 살필 수 있는 시야, 전 세계 동시 접속이라는 확장성.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장점은 무시하기 어렵다. 김용빈의 무대는 결국 물리적 거리를 심리적 거리로 바꿔 놓았다.
서울돔의 수만 관객과 화면 너머의 10만 관객이 동시에 노래하고 손을 흔들던 장면은 이 시대 공연 문화의 새로운 한 페이지다. 공연이 끝나고 서울돔에서는 기립박수가, 메타버스 화면에서는 채팅창의 브라보가 터졌다. 물리적 공간은 달랐지만 그 감정의 결은 같았다. 누군가는 채팅창에 이렇게 썼다. 오늘 우리는 같은 무대에 섰다. 0.38초의 절망은 2시간의 감동으로 변했고 그 순간 메타버스는 대체 무대가 아니라 또 하나의 무대가 되었다. 이번 경험은 질문을 남긴다. 이것이 단발적인 시도일까? 아니면 미래 공연 문화의 서막일까? 팬들은 여전히 라이브 공연을 원하지만 동시에 메타버스의 잠재력도 체감했다. 언젠가 현실과 가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공연이 표준이 될지도 모른다. 김용빈이 이날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다. 무대는 눈으로만 보는 곳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어디서든 누구와도 만들 수 있다. 다음에 그 무대가 열리면 당신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서게 될까? 이 글은 단순한 공연 후기가 아니다. 0.38초의 실패가 어떻게 새로운 무대의 가능성을 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공연의 정의를 확장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연결된 10만 명의 심장이 증명하듯 무대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0.38초의 매진 신화를 남긴 서울돔 공연 이후 김용빈의 이름은 그야말로 기록 제조기라는 수식어와 함께 언론과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올해 하반기 김용빈은 이미 굵직한 행사와 프로젝트에 잇따라 이름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은 별표 올해 안에 또 다른 매진 신화와 시청률 기록이 최소 3번은 나올 것 별표이라고 전망한다. 가장 먼저 주목할 행사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아시아 투어다. 일본 도쿄돔, 태국 방콕 임팩트 아레나, 대만 타이베이 아레나까지 총 6개 도시를 순회한다. 특히 도쿄돔 공연은 한국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로 일본 현지 예매 사이트가 이미 사전 대기자만 수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쿄돔 5만 석이 단 1초 만에 매진될 가능성도 있다며 서울돔의 0.38초 기록이 아시아 무대에서 갱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0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글로벌 뮤직 웨이브 페스티벌에 초청된다. 이 행사는 팝, 재즈, EDM, 클래식 등 장르를 넘나드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대형 음악 축제다. 김용빈이 전통 트로트 기반의 무대를 글로벌 음악 시장에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미 주최 측은 그의 무대 일부를 전 세계 30여 개국에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해 시청자 수 1억 명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2월에는 다시 한번 메타버스 공연과 오프라인 공연을 동시에 진행하는 2개의 무대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3D 재현을 넘어 관객이 직접 카메라 앵글과 무대 뷰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서트 형식이 도입된다. 이는 기존 공연 기술의 판을 바꾸는 시도로 평가받으며 티켓팅 개시 전부터 기술업계와 공연업계 양쪽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남은 일정 속에서 김용빈이 세울 가능성이 있는 기록은 다양하다. 티켓팅 속도 갱신, 서울돔 0.38초 기록이 도쿄돔에서 단축될 가능성, 최대 동시 접속자 수, 연말 메타버스 공연에서 20만 명 이상 동시 접속 예상, 글로벌 스트리밍 시청자 수, 글로벌 뮤직 웨이브 페스티벌에서 1억 명 돌파 가능성, 장르 확장, 트로트 기반 공연이 국제 음악 페스티벌에서 최다 호응을 기록하는 첫 사례. 이러한 일정은 단순히 가수 개인의 커리어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영역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메타버스와 하이브리드 공연 방식이 반복적으로 시도되면서 향후 한국 공연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수익 모델과 기술 투자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용빈의 남은 2025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될 만한 여정이며 팬들은 또다시 기록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